안녕하세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제국주의 하에서 그렇게 그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 군대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아래가 분명한, 그리고 이 카레 문화 또는 군대 문화라는 건 이념에 굉장히 충실한 문화입니다.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문화적인 찬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보다는 더 악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은 일본식 그 제국주의의 그 유형을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찬탈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낳고 있는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이영훈뿐 아니라 다른 5명이 그 낙성대, 서울대가 있는 자리죠. 거기에 무슨 연구소다 해가지고, 이영훈이라는 사람은 원래 도요타 재단의 돈을 받아서 그 연구기금으로 쓰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죠. 때문에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성현식 선생님이 그 일본제,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학을 현재 불붙고 있는 불매 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조선을 일제가 병탄했을 때 데라우치 초대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요, 조선 사람들은 유구한 역사적인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아서 통치가 너무 어렵다. 때문에 조선 민족의 그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라. 그러니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루지 말고 일본에 맞게 그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민족을 부끄럽게 하게 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문화의 아류로서 자신의 조선 문화를 생각하게 하라. 즉 정체성을 말살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단군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잖아요. 그런데 조상인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이게 하나의 정책, 문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서울대의 전신이죠. 거기에 역사학 학자로서 유명한 게 이병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역사관을 계속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단군은 실제 하는 인물이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신화가 아니다. 그런데 단군에 대한 제사를 끊게 한 것이 바로 일제 때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조선일보에 알렸습니다. 사실은 이 기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사인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이병도라는 사람은 이완용 아시죠?
그 병탄에 기여를 한 인물이죠. 조선을 팔아먹은 그 이완용과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서 아무튼 친일사학을 전적으로 서울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된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이 사람도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도요다 재단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가 연구기금으로 삼았고요. 또 2012년 11월 1일에는 교토대학에서 가난한 한국한테 기회를 줬다, 일본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 놓아준 그런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경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도 사실은 한국처럼 그렇게 불같이 일어난 그런 그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나라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지금 교육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잖아요. 각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원래는 그 조선시대에는 군자를 키워내는 것이 그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즉 교육 문화가 각 가정에서 그렇게 중시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와서 아무리 물자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거기 각 가정에서 우리 애는 배우게 해야 된다. 우리 애는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은 교육 문화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경제학자로서 일본 재단의 돈을 받아서 그 책을 가끔 내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거죠.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는 민족주의도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족이다 라는 식으로 폄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왜 해필이면 종족주의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속뜻을 제가 기사화된 것을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민족주의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책을 써서 자기가 그 책을 많이 팔아서 사실은 그 책을 누가 사줬을지 또 모르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개 샀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기업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한국에 친일세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 살 걸 10개 샀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등 그런 말이 많지만 이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 와서. 그리고 이런 친일적인 책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본 극우재단의 돈을 먹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또 이용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당하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이영훈이라는 사람은 15년 전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왜냐하면 위안부라는 것은 그 섹스 슬레이브입니다. 일제가 아주 대규모로 자신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의 그 군대 생각으로 대규모로 강제로 끌어다가 한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이영훈은
뭐 현재 미군 주변에 있는 뭐 성매매 그런 촌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러 거기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즉 자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또 한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그것을 대규모로 군대를 위해서 집어넣느냐 이것은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영훈의 시각은 한국인을 위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매국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책을 지금 또 써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5년 전에는 성노예 범죄라면서 사과를 하고 뭐 큰 절을 올리고 이 난리를 치던 이 사람이 다시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말이죠. 친일 서적을 제조, 판매, 세일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적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일본 구구 그 비영리 재단이라고 그래서 유엔의 하나의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일본 구구 그 비영리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의 저자를 한 명을 픽업을 해다가 그 스위스에 제네바에 데려가서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결론은 뭐냐? 이건 강제성이 없었다.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면은 소름 끼칠 일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국제기구에 가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대협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그런 기구가 북한과 연계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일제의 그 잘못된 것을 북한하고 털어야 됩니다. 뭘로 터느냐? 협상을 통해서 돈을 줘야 돼요. 벌금 범죄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벌금조로 일본이 북한에 지불할 돈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기가 아까워서 지금 국제기구에 가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 서적을 만들고 일제를 미화하고 또 이런 배경에는 이런 국제기구에 가서 그런 발언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계된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이런 가증스러운 구조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일본은 과거사를 북한과 해결해서 청산 비용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 단계의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하고 그 1대1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은 일본 우익이 또는 일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국제사회에 가서는 국제기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치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과 대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군산업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머릿속에 최대의 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과도 오히려 잘 지내서 지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도 그래요. 일본의 이런 구구 세력의 가증스러운 연계 구조 이것을 없애지 못하면 제대로 단계별로 이런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제 동원을 대규모로 한 것, 이 문제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책을 쓰고
그 책을 이용해 가지고 국제기구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하는